에릭센이 떠나고 영입됐으니까 에릭센 대체자일까요? 아니면 부상 중인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울 선수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과 겹치는 선수예요.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큰 돈을 썼습니다. 벤피카에서 제드성을 450만 유로에 빌려왔고요. 로셀소를 완전 영입을 했고, 이번에 네덜란드 PSV 에인트번에서 스티븐 베르흐베인을 3천만 유로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800억이 넘어요.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하시지만 사실 토트넘이 이미지에 비해서 돈을 안 쓰는 팀은 아니에요. 지난 여름만 해도 돈을 아낀 것은 절대 아니었죠. 여름에 세세뇽, 은돈벨레, 로셀소 이 셋을 데려오는 데에만 1200억 원을 썼으니까 뭐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좀 애매한 선수를 비싸게 사오는 게 문제긴 한데, 물론 데리고만 온 것은 아니고 에릭센이 인터밀란으로 떠난 데 이어서 데니 로즈는 뉴캐슬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뭐 사실상 두 선수 모두 전력 외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큰 타격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전히 허전한 포지션이 많아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에인토번에서 400억 원을 주고 데리고 온 공격수죠. 네덜란드 국가대표 윙어 스티븐 베르흐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스티븐 베르흐베인, 이 친구 이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현지 발음을 좀 들어보니까 발음 기호상으로도 그렇고요, 베르흐베인이라고 적는 게 실제 발음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uefa.com에서 선수들 이름을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베르그 와인이 아니라 베르그 베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자, 프로필상의 키는 178cm입니다. 어릴 적에 키가 작아서 붙은 별명이 리틀 스티븐 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뭐 178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적인. 1997년 10월 8일생입니다. 만으로 22살, 아직 어린 선수죠. 하지만 경력은 꽤 화려합니다. 2014년 8월 만 16세의 나이로 에르스테디비지, 그러니까 2부 리그를 통해서 프로 데뷔를 했고요. 벌써 프로 7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PSV 소속으로 리그 우승만 3차례를 차지했어요. 2015년 5월에 데뷔한 1부 리그 에르디비지에서 6년간 146경기 31골을 넣었으니까 득점력도 괜찮은 윙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무대에서는 22경기 2골 2도움이 전부인데, 이게 챔스도 아니고 유로파인데 자, 국내용이란 시선 내가 좀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는 2년 전에 이제 A매치 데뷔를 했고요. 지금까지 7경기, 골은 아직 없습니다. 네덜란드 리그 인기가 요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수예요. 유럽 빅클럽들이 꽤 오랫동안 주목해온 선수이기는 한데요. 지난 여름에는 이제 리버풀, 맨유, 첼시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 영입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릴 적부터 난놈이었다,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기록은 2014년 5월에 UEFA 17세 대회에서 골든볼, 그러니까 MVP를 받은 건데요. 네덜란드가 이때 이제 잉글랜드한테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3골 넣었던 베르흐베인이 우승팀 잉글랜드 선수를 싹 제치고 최고 선수상 받았으니까 뭐 동년배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SV 아인투벤에서 주전으로 도약한 것은 이제 3년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만 33경기 뛰고 14골, 12개의 도움, 엄청나네요. 올해는 리그 16경기에 나서서 5골, 10개 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골도 골입니다만 도움 기록이 좀 엄청나죠. 물론 네덜란드 리그 기록이니까 좀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날아다니다가 잉글랜드 건너오면 기어다닌 선수가 뭐 어디 한둘이 아니죠. 뭐 멤피스 데파이나 뭐 얀센, 뭐 알베스, 뭐 자한 바크슈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아직은 좀 판단 유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 과연 어떤 스타일의 선수일까요? 에릭센이 떠나고 영입됐으니까 에릭센 대체자일까요? 아니면 부상 중인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울 선수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과 겹치는 선수예요. 양쪽 윙을 다 볼 수 있고 중앙에서도 뛰긴 하지만 커리어의 대부분을 주로 왼쪽 윙어로 나왔습니다. 왼쪽이 주 포지션이지만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볼터치를 오른발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발 윙어의 움직임을 갖습니다. 사이드 라인을 타기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PSV 선배들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파르판하고 로벤의 한 중간 정도? 네. 데파이 느낌도 있긴 한데 데파이는 좀 더 공격적이고 상대적으로 윙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마무리 짓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강점은 단연 드리블입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짧게 치는 볼터치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전환도 잘합니다.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인데 게다가 수비수의 타이밍을 빼앗는 패스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했던 선수인데요. 루카스 모우라나 알리, 또 손흥민처럼 스피드를 붙여서 공간에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나 황희찬 같은
스타일하고도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패스 센스까지 더해진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이드백들의 퀄리티가 에르디비지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먹혔던 순발력이나 스피드가 여기서도 통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피지컬도 네덜란드에서는 좀 묵직한 느낌을 줬던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맨마킹이 없는 상태에서 찬스를 만들고 골을 넣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는 좀 다르겠죠? 한마디로 이 친구의 주 포지션은 손흥민과 겹치지만 현재로서는 손흥민과 경쟁하기보다는 손흥민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친구가 잘해주면 이 친구가 왼쪽을 맡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나가서 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이니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손흥민의 득점력도 더 강화가 되겠죠. 물론 이 가설의 걸림돌은 무리뉴 감독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뭐 예로부터 윙어에게 수비력을 강조하는 분이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수비하느라고 약간 득점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무 감독이 과연 베르베인 이제 윙어 그리고 손흥민을 원톱에 쓴다면 베르베인이 수비를 좀 잘 해줘야 된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아약스 유스였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14살 때 아버지하고 유스틴 감독이 왜 우리 아들 안 뛰냐고 싸워가지고 아약스에서 거의 뭐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PSV 에인토벤에 가서 지금 대성을 한 선수입니다. 이제 토트넘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텐데요. 굉장히 좀 스타성이 있는 선수예요. 골을 넣으면 이제 손가락을 꽈서 이렇게 얼굴을 덮는 이런 골 셀레브레이션.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골 셀러브레이션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해왔던 뭐 시그니처라고 하던데 토트넘에서 올해 과연 이 골 셀러브레이션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왕이면 흥민 형이랑 뭐 손흥민 선수랑 뛰는 걸 고대했다고 가장 먼저 손흥민의 이름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호흡을 잘 맞췄으면 좋겠고요. 토트넘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과연 후반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정욱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